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회사가 대기업일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입사의 장점은 뭐니 해도 머니죠. 대기업은 연봉, 복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신입사원부터 경력직까지 연차별 대한민국 평균 연봉의 상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계열사의 복지 등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직원의 경우 가전제품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현대의 경우 자동차 할인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복지 이외에 자녀 학비 지원, 복지 포인트, 보너스, 성과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력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이 많고 이를 외주 협력사와 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대기업 구성 인력들이 다른 대기업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걸친 트렌드와 정보 습득이 상당히 빠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때뿐만이 아니라 타사 이직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업무 체계가 확실히 갖춰져 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거나 인수인계를 받을 때도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있어서 보다 명확한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 업무별 IT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보니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사 이직이 유리합니다.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뿐 아니라 중소, 중견, 스타트업 등으로 이직이 쉽습니다. A 회사의 입장에서 대기업 출신과 중소기업 출신의 후보자가 있다면 대기업 출신의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작은 회사의 경우 대기업 출신의 인력이 연봉 측면에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직 시에 연차를 모두 인정받기 때문에 호봉이 밀리거나 줄어들 염려도 없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경력을 일부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단점은 업무 스펙트럼이 좁다는 것입니다. 큰 기계의 부품처럼 업무 역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 영역을 접할 기회가 적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서로 공유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사내 정치가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대리, 과장까지는 사내 정치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과장 이상 혹은 만년대리라면 사내 정치를 통해 진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진급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동일한 성과를 낸 상태라면 혹은 미묘한 차이라면 사내 정치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봉 문제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즉,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그보다 많은 돈을 뽑아내기 위해 움직입니다. 대기업 연봉이 높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대기업 환경에 따라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대기업을 입사했는데 이대로 끝날까요? 제 다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 입사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는 아마 세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째로 임원이 되는 길이죠. 과장,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 상무, 전무의 순으로 임원을 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임원이 될 확률이 그 많은 직원 중에 0.8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면 고액의 연봉과 복지가 따라오게 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같이 오게 됩니다. 물론 임원이 됐을 때 얘기죠. 다음은 또 다른 회사로의 이직입니다.
동종 업계의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이직 또는 스타트업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정말로 많고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장 차장급에서 중소기업 PM으로 이직해서 대기업 담당 프로젝트 관리나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이직은 제 주변에서 제가 3번 정도 본 적이 있는데, 사원급에서 이직을 한 경우, 차장급에서 이직을 한 경우입니다. 사원급에서 스타트업이라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이직을 했다고 들었고, 차장급의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요청을 받고 직접 이직을 하는 경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이죠. 회사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 혹은 개업을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영업, 수주일부터 업무 관리 및 실행까지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대기업 출신으로 창업을 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은 대기업 협력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창업을 했었고요. IT 기술을 활용해서 소규모 업체를 창업했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다들 고민을 해보시고 좋은 부분으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보죠. 저희는 이제 대기업에 갔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니, 일단 가능하다면 자녀의 대학 시즌까지 대기업을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의 복지 중 자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기왕 누리시는 혜택은 자녀까지 받으시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경력 부분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는 게 좋습니다. 10년의 경력이라는 것이 꼭 한 회사에서 채우는 부분은 아니고, 대기업 전체 경력이 10년 이상 되면 나중에 무슨 일을 하시던 인맥적으로, 출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0.83%를 뚫을 수 없다면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임원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대기업 임원과는 다르게 당장 잘릴 일도 적고 혜택은 상당해서 좋은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아이템이나 프로젝트를 손에 쥐고 있지 않는다면 어려운 길입니다. 실제로 저도 유사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